오늘은 성인 아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전체가 성인 아이에 대한 인격적인 장애, 또 성인 아이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특징, 일반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성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에릭슨은 인간의 심리 발달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서 말을 했죠. 유아기, 전기 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청년기, 초기 성인기, 성인기, 노인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유아기가 1년이죠. 여기 0세, 전기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청소년기.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단계. 이 청소년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5단계잖아요. 요 5단계를 어떻게 사람이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후기에 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후기의 인생보다도 앞의 인생, 앞에 나누는 것이 더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 보죠. 20세까지지만은요, 오히려 더 5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뒤에 단계는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앞 단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기 때 1년, 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때죠. 그리고 전기아동기 3년 때까지 적어도 이 한 3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통 선진국에서는 유아 휴직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준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뭐 6개월, 뭐 3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 멀었죠, 사실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때 그 휴가를 줘서 3년 동안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한 3년을 갖다 휴직을 주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때에 자녀를 잘못 키우면 이 자녀들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인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범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경찰도 많이 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적으로 오히려 더 낭비다 이런 얘기죠. 차라리 이때 한 3년을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때 아이를 키우는데 휴직을 주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쪽으로 더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당장 그렇잖아요. 근데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장 앞 일도 어렵잖아요. 근데 좀 선진국이 되면 그럼 좀 돈도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비율이 더 어느 쪽에다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그 비율이 덜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앞에다가 3년씩 휴직을 주고 휴직을 줘도 뭐 월급이 한 80% 이상은 주는 거죠. 다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뭐 여성에게만 휴직을 주지 남자애들에게는 뭐 별로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선진국이 되면은 남자에게도 같이 여자가 혼자서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같이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시어머니들이 이제 애들을 봐준다든지 친정 엄마가 애를 봐준다든지 이래. 이게 참 말이죠. 현실이 우리도 이제 왔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이제 뭐 내년쯤 되면은 이제 뭐 휴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두 번째 아이를 가지면 좀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교사고 그러니까 좀 아까운 면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런 좀 있어요. 이제 와서 이게 적응을 하는데 이제 잘 적응을 해서 애가 며칠 있다 이제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즘엔 참 시어머니들이 이제 맞벌이 부부가 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들이 이제 좀 이런 유아 교육을 좀 받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옛날 구구식 자기 어떤 경험식으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이제 아주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은 어떠한 그 사이클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이렇게 잘하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내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남편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런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시기에 그게 안 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자율성, 아이가 자라나는데 2살 때나 3살 때 남편이 뭐 사업에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자율성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율성이 상실하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자율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도성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제 주도성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도 이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걸 주도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때에 제대로 교육이 되면은 어떤 일을 맡겨주고 목표만 정해주면은 착착착착 일을 행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이제 주도성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만약에 기질이 우울 기질이라든지 또는 점액 기질이라든지 이러면은 더 주도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다혈질 기질이라든지 담즙 기질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좀 사교성이 많고 또 어떤 그 지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좀 교육을 덜 받아도 이게 기본적으로 기질 속에 있으니까 이게 좀 가능해요. 그런데 점액 기질이나 우울 기질은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더 우유부단해지고 더 그냥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이제 자라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분이 이제 펑크가 나서 잘 안 되는 이거를 우리는 성인 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는 20살이 됐는데 자율성이 없는 사람. 그러면 자율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20살은 됐어도 이게 2-3학년, 2-3살 때 만들어져야 될 이 부분이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거기에는 수치와 의심,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인 아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키우는데 정말 아주 이렇게 교육이 좀 부모들이 요즘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많고 그러니까 되지만 옛날에는 뭐 이런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생각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것이 뭐냐? 몸은 자라서 성인이지만 발달 과정에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도 뭐예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뭐가 됐어요? 젖이나 먹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어린아이라는 것이 이제 육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그런 것이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죠. 외형은 지금 어른이 됐지만 외형은 이 안에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이런 게 있어서 꼭 어떤 때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보면 어떤 부분은 참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참 아주 유치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성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뭐 아주 밖에서는 근엄하고 굉장히 참 잘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집에 오면은 남편에게만은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래 줘야잉 저래 해줘야잉 막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그게 이렇게 막 어린 양을 부리면서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걸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이제 남편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투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분들이 어떻게 볼 때는 그냥 남자가 철딱서니가 없다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런 그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부싸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 이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둘이서 싸우면 얘는
이거는 뭐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부부싸움은 아이로 와가지고는 전쟁 중에 총알을 옆에 있는 전우가 맞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죽겠구나 이런 그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큰 공포가 안 되지만 어린아이는 엄청난 공포가 되는 거야 이게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럼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이고 계속 정서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학대입니다. 학대. 막 이렇게 엄마가 막 뭐라고 그러는 거, 선생이 뭐라고 그러거나 막 끌고 가는 거, 강압적으로 하는 거, 막 때리는 거, 혼자 이렇게 놔두는 거, 방치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아동 학대나 이런 부부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냥 뭐 이래도 그냥 뭐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몰라도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면요. 부부 관계를 딱 맺고 가정이 딱 되게 되면은요. 엄청난 자기에 있는 상처가 그 부부 생활 속에서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부부가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남자는 아내를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엄마에게 채움을 받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아내를 통해서 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여자는 또 아빠로부터 어떤 받지 못한 어떤 것을 받으려고, 그러려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렇게 어떤 심리학 박사가 그 결혼 주례를 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쪽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엄마가 아니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을 서로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서로 간에 부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는 아내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마 같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엄마로 기대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엄마하고 아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 이건 영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채워주기는커녕 채워달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연애할 때는 채워주려고 그래요. 부부가 되면 서로 채워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잘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먼저 우리 그 자기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있는 그 성인아이 부부 상처 치유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보면서요. 이제 이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양원경 씨하고 박현정 부부가 서로 살면서 생기는 건데 부부 싸움을 많이 했어요. 부부 싸움을 이제 좀 많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 아빠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어. 뭐냐면 이제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보면서 이제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면서 그런데 그 박현정이 그라는 그 여자가 이제 그 부부 싸움을 하는데 자기가 잘할 때에 그 엄마가 그렇게 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싸우는 인생을 안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한번 비춰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좀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 저런 사람들은 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박연정 그 부부도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5시만 되면 잠을 자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두 분이 싸우는 그 공포를 보느니 차라리 빨리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 되면 방어기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방어기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5시 되면 나는 자야 되겠다. 이런 거.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저도 이제 많이 그런 생각. 옛날에 우리 아버지만 또 우리도 술 먹고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전부 이불 속에 이제 막 들어가서 이불 팍 뒤집어 쓰고 이제 자는 척하고 이제 이러죠. 근데 뭐 막 싸우고 그러면 다 들리지 뭐 안 들리나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이불 속에 있는 그 공포, 이불 속에 있으면서 그 공포야죠. 그 시간이 전쟁이니까 완전히.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우리는 또 다 깨워요. 다 깨워. 그래가지고 우리는 패를 갈러. 무슨 패를 갈러? 이혼을 할 건데 너는 아버지 따라갈 거냐, 엄마 따라갈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형제가 이제 거기서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얼마나 공포스럽고 잔인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애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형하고 내 동생은 아버지,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는 엄마. 3대 3으로 딱 갈라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미워하는 거죠. 저놈의 새끼는 저거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엄마 따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미운 털이 박혀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미워했어요. 나도 미웠고.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그런 기억 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막 치를 떠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어요. 박연정 씨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우리가 이제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당신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말이야. 이런 과거에 아버지를 건드냐고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제일 싫어하잖아요.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 같은 스타일인 거야. 막 화를 내면은 화를 낼 때 모습이 우리 아버지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똑같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 얘기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우리 이제 또 장모님 집에 가면은 장모님 집에 가니까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닮은 데가 너무 많은 거야. 특기가 뭐냐면은 우리 장모님은 가면은 그냥 있질 않아요. 계속 내와. 그리고 식사를 안 하셔. 계속 내가 뭘 다 끝날 때까지 뭘 만들어 오든지 갖다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집에 있으면 밥을 안 먹어. 원래 또 배가 불러서 이게 뭐 살찐다고 밥도 안 먹었지만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뭐 한 끼 내지 2끼만 먹어도 에너지가 돼요. 희한해요. 난 3-4끼를 다 먹어도 힘이 딸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같이 밥을 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해오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거야. 야, 그게 참 희한하게 닮는다. 그럼 집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밥 먹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니 엄마도 와서 같이 밥 먹으라고. 그러면 됐다고. 그런데 본인은 또 그렇게 따라하는 거야. 희한하게 전수가 돼요. 그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보고 자라나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죠. 노사연 씨, 이무송 씨하고 보면은 이무송 씨는 좀 부유한 뭐 외국에서 살았었잖아요. 뭐 자세히는 잘 몰라도 노사연 씨가 방금 이제 그런 아버지를 잃고 그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시집을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처럼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남편이. 남편이 아버지같이 이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하고 부부하고 하는 거는 완전히 감정이 다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 이 핏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륜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미워져도 그 핏줄이 땡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는 이거는 뭐 오늘 끝나면 끝이거든 그거는요. 그런데 그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노사연이라는 사람에 있는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빼내지 않으면은 계속 섭섭한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네. 또 아버지에 대한 로망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남자는 너무 피곤한 거죠. 맨날 아버지처럼 달래주고 보듬어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노사연 씨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남자들이 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례적으로 보면은 행복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말을 할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한 번도 돈 주지 않았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남자들은 화가 나죠. 그게 이제 사실은 한 번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는 그런 느낌을 정말 너무 많이 못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남자들은 그걸 직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한 번도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은 거기에다가 어떤 자기의 감정을 담아 얘기하는 거지만은 남자들은 한 번 무슨 소리야? 수 번은 내가 당신도 행복했잖아. 이렇게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한 번도 없었어? 5번은 있었잖아. 아니면 10번은 있었잖아.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왜 남자하고 이제 사고 방식이 서로 달라서 남자는 이제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억울하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도 잘해준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준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서 싹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냐. 그럼 남자는 어떠냐. 나도 좋다. 나도 이제 너한테는 더 이상 잘 안 해주겠다. 이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는데 뭐 내가 뭐 그만큼 할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막 섭섭하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사실 그게 한 번이라는 말이 아닌데 한 번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감정의 개념이고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해보고 심리를 읽어보지 못하는 세우는요. 저도 그런 것 경우에 많이 싸운 적이 많이 있어요. 뭐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거 있냐? 그럼 이제 따지는 거지. 그때 이렇게도 잘해줬잖아. 저 때도 이렇게 잘해줬잖아.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의 상처를 그러니까는 부부가 서로 간에 만나기 전에 기질 테스트도 하고 주례를 보는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이 기질 테스트 당신은 이런 기질이고 당신은 이런 기질이 서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 라이프 스토리를 쓰게 해가지고 서로의 상처들이 뭐가 있었던가 요거를 서로 교환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가난한 배경에 살아왔구나.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부유한 배경에 살아왔구나. 저 사람은 엄마에 대한 상처가 많았구나. 저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구나.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왜? 사람은 그 부분이 상처가 되면 욕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한 번 안 된 게 그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채워주든지 뽑아버리든지 잘못된 거 문제 있는 건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사실은 노사연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섭섭한 감정 그거는 사실은 빼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로 남편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아버지가 채워줘야 될 부분은 어떻게 남편이 채워주냐고요.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음속에 이제 담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도 결혼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아버지하고 소울 타이 뭐 이런 것들 연합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느끼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문제점이 뭐다. 상담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내가 상처받는 거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또 내가 말을 해줘서 내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조금 더 볼 거예요. 하나 더 볼 텐데 그 영구하고 배은인가 재은이하고 뭐 몇 사람 부부들 나와요. 몇 사람 부부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요. 상처도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로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영구라고 하시는 분은 너무 이제 영구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너무 가난하게.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좀 생각이 나요. 뭐 반찬, 도시락 반찬, 소시지 싸우고 계란 후라이 해오는 거 보면은 너무 부러웠다. 저도 옛날에 보면은 반찬 이렇게 싸가면은
그런 거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은 조금 부유하게 살았어요. 네. 재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유한데 부유하면 그 사람들은 뭐 괜찮은가? 일단 돈 있고 그럼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또 외로움의 상처가 있었다.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 근데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이런 상처를 안고서 서로 이렇게 사니까 서로 상처를 채워주고 상처를 만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서로 상대방의 상처를 만져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내 상처를 좀 만져달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외로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어진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또 천식 유라 부부도 보면 유라라는 사람은 외동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게만 관심을 많이 갖고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간섭을 너무 많이 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지나친 사랑이죠. 지나친 사랑, 지나친 간섭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게 짐이 됐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랑을 또 너무 많이 주어도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천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반면에 그 희한하죠. 잘 보세요. 희한하게 만나요. 그냥 만날 때 나는 이제 이 사람은 돈이 없이 이제 살아온 사람이야.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중동으로 이제 돈을 벌러 가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유치원 때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에게는 큰 상처가 됐다는 것이죠. 아픔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생기는 것이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벽한 남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담감 이런 사람들 이제 대체적으로 강박증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이제 걸리죠. 여유가 없고 얼굴이 덜 굳어져 있고 이제 그런 그 부담감스러운 그런 이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또 양현경, 박현정 부분도 아까도 이제 했지만은 그런대로 박현정은 이제 그런대로 좀 부잣집, 좀 철 없이 이렇게 사는 스타일의 사람이야. 근데 양원경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돈을 알뜰살뜰 막 이렇게 사는데 이 박현경이는 막 부자로 샀으니까 막 써버리고 막 이렇게 철부지처럼 행동하니까 안 맞는 거죠. 양원경은 박현정 뭐 그런 사람 아닌데 그 박현정은 이제 잘못 얘기네. 박현정은 그 부부싸움,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고 양원경은 이제 돈이 없어서 이게 돈 벌려고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돈, 성공 이런 쪽에 많이 상처를 받는 거고 여자는 관계 여기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돈이나 이런 거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여자들은 관계성,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외롭다, 뭐 이런 얘기죠. 남자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더 이제 많은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상처들이 다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20년 돼도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몰라. 왜 저 사람이 저런지를 모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부부가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 서로 상처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진지한 대화를 단 한 번도 못했다는 거지. 정말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내가 왜 이러는지를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너는 틀렸어. 너는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이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어.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상처를 말해주면 이해가 되면서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답답하게 정말 저렇게 행동할까 하면은 이거는 보듬어주려는 것보다는 넌 못 살아. 저 사람은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잘못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가 다 내 아픔, 내 어려움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이게. 상대방의 아픔을 어떻게 하냐고 그걸. 상대방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이제 자기의 어린 시절 과거를 쭉 얘기를 해주고 이게 거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상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어떤 행동하는 것이 거의 부정적 자아상, 상처에 의해서 저 사람은 거기에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이렇게 그걸 빼내버리면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돈에 팍 박혀가지고 강박증에 걸리고 또 어떤 아버지 상처로 인해서 큰 섭섭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 상처를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이 없죠. 끝이 없어. 상처를 빼내야지 그 상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처의 욕구를 채워주잖아요. 왜? 그 상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그런 욕구를 집어넣고 그런 상처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욕구를 빼내버려야지 그 욕구는요 채워질 수가 없는 그런 욕구예요. 이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피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인 아이 컸어요. 근데 그 어린애 때 유치원 때 아버지가 날 돌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 그 섭섭함.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걸로 지금 그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돼도 더 건전한 사고방식, 더 높은 차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 거냐. 나도 모르게 무의식간에 내를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상처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채워진다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또 다른 욕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귀가 거기에 정신을 쏟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게 되고 인생을 탕진하게 되고 하는 게 뭐냐면 마귀의 술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상처를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채워야 돼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부부관, 새로운 세계관 이것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건전한 사고방식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구가 하나님이 들어주겠냐고. 상처에 응한데 마귀가 심어놓은 악의 속성인데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나요? 응답 안 해주죠. 그럼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또 거리가 한번 열심히 기도는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지냐? 상처니까 안 채워져. 상처. 건전한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건전한 사고방식과 제대로 된 그런 것이랑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의해서 오히려 말씀도 이용하고 성경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해서 그를 채우려고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내야 여기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